안녕하세요. MC 쌤입니다. 윤건호 부장님 모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퓨어스토리지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윤건호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국내나 해외 리딩 컴퍼니의 데이터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가장 현대화된 운영 비법에 대해서 공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부장님 발표를 제가 슬쩍 봤는데 오늘 보니까 기존에 했던 저희 오렌지샷 세션들 그것도 다 서머리를 좀 해주면서 이제 실제 운영 사례, 실제 고객 도입 사례 소개해 주시는 걸로 제가 슬쩍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세션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까지 진행한 오렌지샷,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총 올해 3회 진행했죠. 예, 첫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그러니까 ESG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살짝 다룰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되게 고려를 많이 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에 대한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고 고객분들이 어떻게 구축하셨으면 좋을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퓨어스토리지가 어떤 방식으로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 구축을 도움을 드릴까? 이것들을 실제 고객, 현재 퓨어스토리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고객분들은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입니다. 요즘 ESG가 워낙 화두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급증하는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것들이 이제 기업의 자산인데 이 기업의 자산을 계속적으로 축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어떻게 얻어낼까?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데이터 스토리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도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저희가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퓨어스토리지 자체는 항상 저희는 지속 가능한 IT를 목표로 제작된 그린 IT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 자체가 올플래시로 이루어져 있고 기존 디스크 대비해서 저희가 많이 집적도를 이루어내서 상면이라던가 냉각, 전력, 발열 이런 것들을 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면요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올플래시인데도 말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디스크다. 디스크랑 비교하면 훨씬 더 크게 격차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ESG에 대한 해법을 저희 제품을, 저희 아키텍처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은 기존에 있던 스마트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를 위해서 저희 제품들을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다양한 워크로드들을 데이터 중심 설계, 이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합치고 이 통합한 스토리지에서 여러 가지의 워크로드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기존의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비효율성이라던가 안정성의 문제, 성능의 문제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을 드리는 이런 아키텍처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요즘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해주지 못했던 이런 데이터 서비스들 당연히 쿠버네티스 못하다 보니까 그 고객분들은 별도의 서드 파티라던가 혹은 오픈소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모든 데이터 서비스들을 구현을 하시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프로젝트성 업무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프로젝트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비용의 문제라든가 인력의 문제 그리고 각기 다른 제품들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만드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제품이 단종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거를 하나로 프로덕으로 묶어 가지고 제공하는 포트웍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포트웍스는 기존에 있던 멀티 클라우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환경들을 통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기존 쿠버네티스에서 하지 못했던 데이터 서비스, 스토리지 통합이라던가 혹은 DR 구축, 저희가 백업, 그리고 온프렘에서 클라우드로 혹은 클라우드에서 온프렘으로 컨테이너를 저희가 무중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이그레이션 기술까지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데요. 사실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올플래시와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를 적절하게 기존에 이렇게 사용을 하셨었는데 저희는 이것들을 비용 효율적으로 구성하실 수 있도록 집적도가 상당히 높은 올플래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생산을 하는 제조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 한 장에 일반적인 3.5인치 디스크랑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디스크 한 장에 75TB 디스크까지 저희가 생산을 해서 기존의 하이브리드 플래시로 생겼던 많은 문제점들, 가용성, 성능, 관리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시면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구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기술력 때문에 상면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를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능은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저희 웨비나의 화두들 그리고 퓨어 스토리지만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이런 기술력들을 적용한 이제 고객 사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객 사례는 총 7개 정도 되고요. 각각의 저희가 말씀드렸던 키워드하고 그리고 고객이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 기술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가져가셨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ESG 목표 달성을 한 사례입니다. 금융권이고요, 국내. 고객은 사실 엄청나게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셨어요. 저희가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에 모든 인프라를 다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분께서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 작은 것부터 먼저 실천을 하셨는데요. 저희의 집적도 높고 성능도 높고 가용성도 높은 스토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상면이라든가 기존에 운영되던 많은 복잡한 이 재래식 하이엔드 스토리지를 교체를 하셨어요. 상면도 엄청나게 공간을 세이브를 하셨고요. 나머지 뭐 운영비까지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CO2 저감이라던가 경쟁업체에 비해서 에너지를 훨씬 더 적게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도입을 하고 현업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ESG 쪽에는 좀 관심이 덜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ESG 목표 달성보다도 훨씬 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비용 절감을 하는 게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저희 경쟁사 제품 혹은 기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ESG 관련 리포트를 전달을 해드려요. 근데 여기는 비단 뭐 저희가 탄소 배출이라던가 뭐 에너지 배출이라던가 에너지 소비라던가 이런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고객분께서 직접적으로 얻으실 수 있는 이점, 한번 장비를 도입하시면은 최소 못해도 5년에서 7년 이상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런 저희 제품을 도입을 했을 때 얼마만큼 실제적인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지, 그러니까 초기 도입에 대한 제품에 대한 가격은 저희가 빼고요. 그거 외에 운영 비용, 그리고 상면에 대한 비용, 에너지에 대한 비용들을 저희가 환산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고객분께서는 요걸 되게 좋아하셨던 게 이거 자체가 실제 고객분의 KPI가 되는 겁니다. 시스템을 훨씬 더 개선을 하면서도 비용까지 절감을 해서 KPI로 본인의 그런 성과로 나타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TCO 하면은 그동안은 이제 도입 비용, 그러니까 실제적인 구매에 드는 비용, 그 다음에 서포트를 위한 메인터넌스 비용만 가지고 그동안 TCO 측정을 쭉 해왔었는데 이제는 사실 이런 운영 비용도 사실 무시할 수 있는 수준들은 아니어가지고 특히나 데이터 쪽은 스토리지 쪽은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연히 TCO에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계속 드렸었는데 그리고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항상 이런 환경적인 측면, 그러니까 상면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전기 사용량, 탄소 배출량 이런 부분들이 저희를 쓰면은 그러니까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면 더 절감된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 이렇게 비용으로 환산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숫자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고 되게 많이 와닿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제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언제든 뭐 저희 영업대표라던가 저희 같은 기술진한테 문의 주시면은 언제든 어느 때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어나운스를 했죠. 이제 구독형, 저희 제품을 구독형으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한테는 저희가 전기 사용량이나 상면 이용량까지도 이제 개런티를 해드려서 저희가 개런티한 전기 사용량보다 전기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비용으로 환산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이제 공식적인 프로그램도 어나운스를 했었죠. 그게 퓨어가 가는 그런 방향성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맞습니다. 저희는 그만큼 이렇게 환경적으로 그리고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같이 선보여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의 업무를 통합한 사례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공 사례고요. 저희가 이제 업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업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워크로드별로 분리를 하게 되면은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거고 웹이나 와스 분야도 있을 거고요. 백업이나 분석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이 공공 고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다양한 제품군들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제품군들이 하나의 사일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전체 균일한 성능이 나오고 균일한 가용성이 나와야지 서비스 품질을 언제든지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질 못해서 이거를 한번 통합해보면 어떨까. 근데 통합을 하다 보니까 성능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이거를 올플래시를 통해서 저희의 저비용 그리고 고성능 올플래시를 통해서 이것들을 극복을 하셨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클라우드도 도입을 고려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준비된 제품, 언제든 클라우드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상명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높은 집적도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이거를 심플하게 해결을 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용량 올플래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안정적으로 구현을 하셔서 시스템을 이중화를 했고요. 이 이중화한 시스템을 별도의 DR 센터로 뭐 별도의 라이센스라던가 별도의 어플라이언스 또한 유상 소프트웨어 이런 거 없이 제품만으로 구현을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하나 더 백업본으로 소산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클라우드도 바로 연동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객분이 좋아하셨던 거는 랜섬웨어에 대한 대비를 사실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제조사가 없었는데 퓨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기능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네이블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세이프 모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랜섬웨어까지도 대비를 하신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공공기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국내 기관 중에 한 군데 들어간 그런 사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제 당연히 사일로가 안 좋다는 거는 예전부터 계속 다 알고 있었고 그런 얘기는 저희를 포함한 모든 벤더들이 다 하는 얘기들인데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서 커가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부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거를 이제 다 통합해가지고 통합으로 가겠다고 하셨던 의사결정도 어떻게 보면 큰 의사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쨌든 그렇게 통합을 하셔가지고 벌써 운영하신 지가 이제 몇 년이 되셨을 건데 그때 고객분들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면서 느끼시는 정말 그런 피드백 그런 거 혹시 들으신 거 있으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건 최근에도 들어갔던 사례고요. 예전에 저희 제품을 이제 2017년도부터 사용을 하셨던 고객분입니다. 근데 고객분께서 점차 큰 스토리지로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기에 최초의 제품을 써보고 안정성이라든가 가용성, 성능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셨어요. 그리고 뭔가 DR이라든가 이런 이중화를 구성할 때 다른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제품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유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퓨어 스토리지는 그런 거 없이 제품만 가지고 쉽게 바로 구현해낼 수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고객분이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검토하시면서 늘려나가시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요, 해외 대규모 통신사 사례고요. 이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가 이제 구현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오래되고 모든 것들을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중심 설계가 불가능했고요. 실제적인 인프라는 서버하고 로컬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모두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놔서 결론적으로는 이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비용도 높고 그에 비해서 지원 레벨은 너무나도 낮고 그리고 뭔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은데 제약사항이 너무 많고 이게 너무 최신과는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저희가 데이터도 계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도 발전하고 인프라도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처리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의 데이터 중심 설계 그러니까 윗단의 소프트웨어들은 최신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앙에 저희 고성능 스토리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를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고객분께서는 이런 데이터의 빈번한 이동 없이 하나의 중앙 집중형화된 데이터 중심 설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는 용량도 업데이트하고 이런 구성으로 만들었던 데이터 중심 설계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까지 데이터 하우스까지도 확장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 설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단순히 기존의 스토리지를 이렇게 쓰고 있던 거를 성능 좋은 스토리지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고 좀 데이터 중심적으로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저희 좀 연락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중심 설계는 요 네 번째 저희가 말씀드린 AI 가속화 케이스에서 정말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의 성능만 늘어나가지고 무조건 스토리지가 데이터 중심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토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키텍처입니다. 이 아키텍처가 데이터 중심을 위해서 나왔나? 저희는 이것을 데이터 허브라고 부릅니다. 여기 AI 플랫폼을 보시면요. 여기 사례는 국내 가장 유명한 게임사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 메신저 플랫폼의 회사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NC소프트하고 이제 카카오의 얘기인데요. 기존의 이제 AI 인프라 워크로드를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인제스트가 되는 거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하고 그 가공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AI에서 학습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볼 수 있게 가시화를 한다거나 어떠한 결과값을 나타내게 되죠. 하지만 각각의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스토리지가 다 별도로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각각의 일련의 워크로드, 과정에서 일어나는 I/O 자체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스토리지 담기는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퓨어 스토리지는 저희는 이 클라우드 시대 이후에 탄생이 되었고요. 이런 아키텍처는 저희가 이런 빅데이터라든가 AI 이후에 이런 워크로드만을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기존에 많이 발생하던 빈번하게 발생하던 데이터의 이동 그리고 로딩, 쓰기 이런 작업들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 저희가 인프라에서 제일 비싼 부품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네트워크? GPU입니다. GPU 맞아요. 단일품으로 보면은 GPU가 이제 가장 비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GPU를 한시도 쉬지 않게 정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GPU 가속화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GPU 사용률을 어떻게 높일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은 더 비싼 GPU, 더 빠른 GPU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셔서 실제적인 학습 시간을 줄이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학습 시간 이외에 데이터가 빈번하게 각각의 이제 이런 워크로드들로부터 이동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저희는 이제 발견을 해냈고 그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플래시 블레이드라는 아키텍처를 개발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만큼 GPU를 계속적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GPU하고 사용할 때도 고속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사의 일반적인 제품하고 저희가 훨씬 더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만큼 GPU 활용률을 높인 그런 사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일로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각각 업무별로 그 AI 워크로드 안에서도 업무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지금 제가 고객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안에서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네트워크에도 되게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한 통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구간별 속도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충분한 성능을 이미 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AI 인프라에 대한 그 구성이나 아키텍처를 다시 잡아보시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숲을 봐서 훨씬 더 큰 아키텍처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 정말 백업의 올플래시를 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는 저희의 제품을 가지고 한 번 더 고객께 월 단위 혹은 뭐 계약 단위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서비스 나우라는 해외 대형 업체고요.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서비스 나우의 소프트웨어를. 이 서비스 나우에서는 상당히 대용량의 커다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저희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을 당연히 받으실 겁니다. 근데 기존 방식에서는 그냥 로컬 디스크, 서버에 그냥 디스크만 가지고
구성을 하고 이것들을 1대1 처리를 통해서 백업을 받으셨어요. 문제가 뭐였냐면은 전체 복구를 하는데 38시간이나 소요가 됐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뉴 아키텍처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의 컴퓨팅 자원하고 스토리지 자원을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래피드 리스토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각각의 컴퓨팅 자원들과 동시에 수천 개의 병렬 처리를 통해서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저희 솔루션을 적용을 하시니까 전체 복구하는데 단 30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구 시간을 엄청나게 줄였어요. 그 얘기는 RPU를 어마어마하게 줄였다는 거죠. 근데 이런 보통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 시간 자체가 상당히 큰 리스크고 이게 비용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비용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렇게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버 그리고 스토리지 분리를 시켰더니 비용은 오히려 전체적인 비용은 더 줄었다는 겁니다. 저희는 상당히 그 백업이라는 워크로드에 올플래시를 적용하면은 얼마나 이 고객의 이점이 많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가장 큰 레퍼런스인 서비스나우 사례이긴 한데, 그러니까 백업에 올플래시를 쓴다는 게 여기 회사가 돈이 많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백업의 그 용도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났을 때 데이터 로스가 생겼을 때 이제 백업한 데이터로 원복을 해야 돼서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요건 때문에 이제 백업을 마련을 하는 건데, 백업을 다시 원복하는데 뭐 38시간이 걸려버려. 그러면 서비스를 그동안 못 한다는 얘기니까 이 백업의 진정한 용도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비를 했다라고 이렇게 좀 느껴지는 그런 구조고 그런 사례인 것 같고, 근데 더불어서 이제 비용도 그렇게 막 차이가 막 많이 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더 저렴하게 이제 오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짜 백업으로 플래시를 이게 이제 예전에 물음표였다면 이제 느낌표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객분도 가장 좋아하셨던 게 단절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비용은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아키텍처를 이렇게 한번 바꿈으로써 그것들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만족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중심 인프라를 설계한 그런 사례입니다. 국내 금융권이고요. 국내에서 가장 큰 인터넷 뱅킹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쌤하고도 같이 저희 올해 이제 엑셀러레이트 행사에서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던 고객 사례 진행을 했었던 그런 사례고요. 네, 그렇죠. 모두가 알고 계신 토스뱅크 사례입니다. 네. 토스뱅크 고객 쪽에서 이제 저희 그때 행사에 와주셔서 이제 세션을 하기도 하셨지만 저도 담당자분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이제 뭐 설명 주시겠지만은 서버 기반 그냥 인프라로 스토리지를 쭉 구성을 해서 용량이 부족하면 서버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렸었는데, 그 용량하는 요구치가 이제 요구하는 용량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그래도 좀 인사이트를 갖고 계셔가지고 이거는 서버를 늘려서 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단순 비용으로 봐도 서버 이렇게 쭉 사는 것보다 그냥 외장형 스토리지 구성하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능을 받칠 수 있는 스토리지를 찾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하셨던 그런 프로젝트였죠. 네, 맞습니다. 고객께서는 최초에 이제 서버하고 로컬 디스크로만 구성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가장 접근하기가 쉽고요. 초기 비용은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르게 생각하면은 접근하기 쉽고 비용이 저렴한 대신 전문성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현업에서 최종 엔드 유저가 1페타바이트 이상의 확장을 요청을 했고요. 그거를 서버하고 로컬 디스크로만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가용성이라든가 많은 관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께서는 이걸 차라리 서버하고 스토리지로 분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고민을 하셨었는데, 쉽게 이제 시도를 하지 못하신 게 이런 스토리지를 구현을 하려면은 상당한 이제 하이엔드급의 고비용 스토리지가 이제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저희의 좀 더 저렴한 플래시지만 성능은 빠른 이런 제품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셨고요. 더 나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기존의 이런 복잡한 인프라 아키텍처들을 저희가 상당히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했더니 뭔가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혹은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했더니
이거는 컴퓨팅 자원, 서버 자원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주기에 따라서 컴퓨팅 파워하고 스토리지 파워를 분리해서 증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존에는 사실 로컬 디스크에서 저희가 뭔가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스토리지는 다릅니다. 특히 퓨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저희의 기능과 그리고 보안에 대해 관련된 그런 기능들이 다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얻는 효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류의 아키텍처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입하기도 굉장히 쉽고 처음에 시작하기 되게 쉬운 구조다 보니까 그러다가 계속 쌓여 나가는 그런 경우일 텐데 이제 토스뱅크가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한 것처럼 그리고 특히나 금융권에 얼마나 미션 크리티컬 하겠어요 업무들이니까. 근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더 비용을 절감하면서 더 빠른 성능들 더 고경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런 이득을 보고 계시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좀 많이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고객분께서 그냥 저희의 뭐 프리젠테이션이라든가 저희 제품 속에서만 믿고 사시진 않았겠죠.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뭐 계정계라든가 기간계 중요 시스템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꾸셨냐? 고객분도 뭔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에서는 저희는 BMT나 POC를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그만큼 저희는 안정성이라든가 성능 그리고 타를 추종 불허하는 그런 기능들 저희는 상당히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꼼꼼한 BMT와 POC를 다 진행을 하시고 정말 이거를 적용을 했을 때 뭐 성능적으로나 가용성적으로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용적으로 괜찮을지를 다 고려해 보시고 그만큼 기존에 있던 인프라의 문제를 저희 스토리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시고 도입을 하신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POC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는 항상 그거를 이제 고객분들한테도 권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퓨어 스토리지의 POC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정말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응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앞서서는 제가 인프라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렸다면은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재 구현하고 계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기존에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쿠버네티스를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으로 다들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근데 쿠버네티스 제품이 저희가 오픈소스도 있고요. 그리고 제조사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하는 쿠버네티스 플랫폼들도 다 다릅니다. 저희는 이것들에 맞춰서 모든 쿠버네티스 솔루션을 통합을 하고, 쿠버네티스에 붙어 있는 이제 스토리지들까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포트웍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포트웍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뭐 로컬 디스크라던가 혹은 다른 제조사들의 이기종 스토리지를 저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처럼 만들어서 가상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기종의 쿠버네티스 플랫폼들, 심지어 클라우드까지 다 버전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뭐 온프레미스에서는 오픈소스의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상품 개발을 온프레미스에서 하고 출시를 해야 되면은 이걸 클라우드로 옮겨서 서비스를 하세요. 기존에는 수동으로 옮긴다거나 이런 마이그레이션 작업들이 필요한데 포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에서도 설치가 될 수 있고요. 클라우드 버전별로도 다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포트웍스 플랫폼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무중단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이그레이션 뿐만 아니라 DR 서비스도 저희가 맺을 수 있고요. 백업까지도 다른 클라우드에 혹은 다른 온프레미스에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사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사례는 엄청나게 많은데 딱 두 개를 중점적으로 찝어왔어요. 하나는 이제 게임 플랫폼 쪽 사례고요. 하나는 이제 제조사 사례입니다. 게임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벤트가 발생한다든지 이용자가 갑자기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용자가 갑자기 줄어들 때도 있어요. 퓨어 스토리지의 이제 포트웍스라는 소프트웨어는 이런 것들을 오토 스케일링 할 수 있는 오토 파일럿이라는 기능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 다양한 개발 환경에서 상품이 출시되는 환경까지도 다 통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임 플랫폼에서는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많은 비용을 절감을 하고 통합을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저희가 웬만한 자동차 회사에는 지금 다 포톡스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이제 개발을 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구현을 해내는 그런 클라우드하고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간을 데이터가 컨테이너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도 별도의 솔루션이라든가 중복 투자되는 그런 비용 없이 포트웍스 소프트웨어 하나만으로 그런 것들을 모두 통합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가장 큰 AI 사례죠. 여러분들 이제 페이스북 다들 아실 겁니다. 현재는 이제 이름이 메타로 사명이 변경된 지 한참 됐고요. 요 메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다양한 서비스들에 AI 학습을 하는 별도의 이제 AI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사실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들어올 거잖아요. 이것들을 다 계속적으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상면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뭐 돈이 없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그냥 쉽게 계속 지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에 대한 많은 비용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면은 많은 이제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규제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집적도가 높고 대신 안정성이라든가 성능이 높은 그런 제품을 요구를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선정이 되었고요. 퓨어 스토리지의 높은 집적도, 안정성, 성능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허브 개념의 AI 분석과 특화된 솔루션을 통해서 도입이 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량은 거의 200페타바이트 가까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드릴 수 있는 장점들, 저희가 뭘 서비스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희는 일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동시에 생산해내는 그런 제조사고요. 이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생산하는 다이렉트 플래시라는 미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어레이라는 유니파이드 제품 그리고 블레이드라는 분석이나 그다음 비정형 데이터에 특화된 스케일아웃 나스 앤 오브젝트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제품들을 클라우드에서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하드웨어 제품 그리고 클라우드 제품들을 바로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AI 옵스 기반의 퓨어원이라는 모니터링 솔루션도 무상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온프렘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 포트웍스라는 솔루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모든 하드웨어, AI 옵스,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구독형 서비스로, 그러니까 기존에 캐펙스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캐펙스로 구매할 수 있지만 또 오펙스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쉽게 구현하실 수 있도록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런 온프렘, 클라우드, 구독형 서비스까지도 하나에 포괄적으로 묶어서 전체 서비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퓨전이라는 소프트웨어까지도 전체적인 저희가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 그리고 ESG 달성, 이런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체 솔루션들을 모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사례라던가 저희가 사실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글로벌하게는 12,000개 이상의 저희가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가 잘 오픈할 수 있는 잘 정리된 사례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나셨나요? 예, 끝났습니다. 네, 제가 너무 쉽게. 아니, 짧다면 짧고 항상 그렇지만 길다면 긴 시간 진짜 오랜 시간 또 준비 잘 해주시고 발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은 이제 세션이 끝나면은 이 세션의 서머리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은 서머리까지 쭉 다 해주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뭐 따로 여쭤볼 건 없을 것 같고 하지만 또 올해 마지막 세션이다 보니까 또 이번에 올해 했던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다 서머리 해주시고 또 마지막 저희 회사 서머리까지 다 쭉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마지막을 장식하기에는 너무 어울렸던 그런 세션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퓨어 스토리지는 어떤 회사인지를 한마디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올플래시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 딱 이겁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올플래시라서 사람들이 비싸다. 다들 이런 생각만 하시는데 한번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떻게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를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고
가격은 어떤지, 그리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얼마나 이점이 있고 성능이나 가용성 이런 거 좋은지, 그래서 비싸지 않고 가격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POC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그러니까 좋은 걸 싸다 이렇게 싸다보다는 굉장히 경제적이다 저쪽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ROI를 느낄 수 있으실 만한 그런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갑자기 질문 드렸는데 마지막 답변까지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국내 해외 리딩 컴퍼니의 PO스테이지 적용 사례 위주로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또 잘 준비해서 내년에 좋은 내용들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